6.25 사변. 6.25 사변은 우리 단군 일의 가장 큰 비극이었죠. 북한의 김일성이 박근영의 말만 믿고 가장 큰 착오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밀고만 내려가면 남조선 곳곳에서 인민봉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 인민군이 남침을 해서 남쪽에 내려왔는데 남쪽에서는 폭동커녕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분석이 또 많이 하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로 남쪽에서 진행됐던 토지개혁을 꼽을 수가 있죠. 북한 사람들은 남쪽도 토지개혁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당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토지개혁을 자기네들만의 한 일처럼 선전하면서 이를 계기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자기네들은 교육을 하고 있었죠. 북한에서 보면은 장군님 덕분에 처음으로 내 땅을 가졌다고 하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소장농 출신의 그 병사가 그 영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남쪽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뚝심으로 밀어붙인 토지개혁 덕분에 난생 처음 내 땅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남쪽의 토지개혁은 전쟁 3개월 전인 1950년 3월에 남쪽에서 마무리됐습니다. 1946년 9월에 북한으로 올라간 박헌영은 토지개혁으로 달라진 남쪽의 민심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었죠. 자기 생각으로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겠지만은 토지개혁으로 남쪽 농민들은 이승만 정권을 오히려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쪽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던 북한과는 달리 유상수용,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죠. 당시 남쪽도 북한처럼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토지개혁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식 농지개혁은 농민들이 대지주의 노예로서 이 정부의 노예로 바뀔 뿐이라면서 끝까지 유상수용의 원칙을 고집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머리가 비상했고 미래를 내려다보는 통찰력도 뛰어났던 지도자였던 것이죠. 토지개혁 때 그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반대했던 이유 역시 그의 뛰어난 통찰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훗날 역사가 바로 그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라기보다는 지주들을 다도해서 뺏어낸 강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이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38선을 넘어서 월남했고 북에서 남은 사람들도 결국 얼마 안 돼서 모두 숙청되고 자식 3대까지 농촌에서 농민으로 일반 농민으로 전부 전락을 했죠. 그렇다면 땅을 무상으로 분배받은 농민은 또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나라에서 협동농장이라는 구실로 나중에 국가의 땅을 다 뺏어가고 자기 땅이 없이 공동농사를 지어서 공동분배를 받아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일할 능력이 사라진 북한 농업은 발전이 될 리가 없죠. 급기야 고난의 행군 사태를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이제야 비로소 공동생산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조경작제니 하는 이름을 붙여서 개인들의 생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비참한 말로를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92여 년 전에 이미 예상을 했었던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소련의 10월 혁명으로 공산주의 바람이 거세던 1920년대에 벌써 공산주의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오늘날 봐도 그 해안에 탄복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지만은 그를 두둔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자유경제의 핵심은 사유재산 존중의 정신이고 한국은 그것을 지켜왔던 것이죠.
남쪽은 개인의 소유를 할 수 있는 농지 상한선을 북한의 5정보보다 더 낮은 3정보로 정했고, 그보다 더 많이 소유한 지주의 땅은 국가에서 지가증권이라는 걸 주어서 그것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농민들은 자기가 받은 토지에서 나는 생산량의 150%를 바치면은, 나라에다 바치면은 자기 땅을 가지고 수가 있었죠. 이것은 생산물의 절반을 3년만 나라에다 바치기만 하면 자기 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300%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150%를 해야 된다고 고집을 시켜서 관철을 시켰던 것입니다. 지주계층이 토지개혁을 반대를 했었죠. 물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갖다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공산주의자였었죠, 원래는. 근데 전향을 한 분인데 이분이 농림부 장관으로 기용을 해서 농지개혁법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결과로 1950년 3월엔 농민들이 분배 농지 예정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자기 땅이 된다는 증명서가 된 것입니다. 해방 전 한국 전체 농가의 75%가 소작농이었었지만요, 1950년대인 6.25 나던 해에는 전 경제의 92.4%가 자기 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작농으로 바뀐 것이었죠. 어떤 농민들은 소작농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땅을 팔고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땅을 새로 사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천년을 넘게 내려온 양반과 쌍놈, 지주와 소작농의 봉건적 신분 제도가 무너져 버렸죠. 역시 역사상 최초로 평등의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내려왔는데요, 토지 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토지 개혁을 할 땅이 없어요. 강제로 토지 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뺏을 땅도 없을 뿐더러 방식도 농민들에게 소유권은 없이 경작권만 주는 북한식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내 땅 가지는가 싶었는데 인민군들이 와서 농사만 지으라니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남쪽도 폭동이 수없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토지 개혁이 그걸 막은 것입니다. 1950년대 말 북한은 소설이나 드라마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상분배였던 땅을 빼앗아 협동농장을 만드는 그 장면이죠. 농민들은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국가에서 다 그것을 환수해가니 겨우 먹고 살만한 식량만 분배를 받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가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박사가 된 수재가 밑그림을 그린 그런 나라의 총과 독재밖에 모르는 북한식 공산당식 밑그림을 그린 그것이 바로 남과 북의 오늘날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